조기 대선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조기 대선의 전망과 또 전국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소장님, 네. 조기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고 봐야 할 거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건 뭐 이제 네.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국무회의에서 정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또 중앙선관위에서 정하는 대로 그 일정대로 이제 따르면 될 일이죠. 네. 60일 안에 치러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6월 3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고 워낙 촉박한 시간인데 60일 이내라고 해서 뭐 20일 만에 대선 치르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60일 내에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나중에는 너무 짧아요. 예, 60일. 그러니까 좀 70일이라든지 80일, 저는 80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게 후다닥 해버리거든요. 네네. 이것도 좀 저는 이걸 위해서라도 개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되어야 한다고 네. 보는군요. 자, 이번 대선 구도를 좀 정리해 주시죠. 구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대선은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 구호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역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역대 이런 선거는 없었어요. 한 사람을 놓고서 yes, no, 찬반이 나누어지는 그런 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대선 준비 체제, 재선 체제 준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독주죠. 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분명히 또 나오기는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의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경선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뭐 다른 변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태도가 당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예의가 없어. 이래버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박 표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대놓고 대드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덩그러니 남는 경선이 되면 이른바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격식을 좀 차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후보 형식을 맞춰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후보도 나올 겁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나 또는 박용진 전 의원이나. 근데 뭐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까? 그러니까 거의 한 95%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95에서 97% 정도로 당 후보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바로 빨리 후보를 결정짓고 본선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경선 시간을 길게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본선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투어하면서 중도층이라든지 또는 청년층이라든지 특히 수도권, 경기도는 다니기에만 해도 경기지사를 했다 하더라도 꽤 넓은 지역이거든요. 예.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대체로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을 더 높이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중에 박용진 전 의원은 불출마 쪽으로 발표를 했었죠. 발표를 했습니까? 예, 예. 네. 현재 시점에서 당내 경선은 그렇게 알겠고요. 본선 역시 이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게 맞나요? 본선에서요. 예, 예. 뭐 우선적으로는 현 시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탄핵 정국이라는 여파가 아무리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선을 긋더라도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반사 이익을 이재명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토록 궁지에 몰릴 뻔한 재판 리스크가 2심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것도 일부 털어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선이 있기 전에 3심 선고가 내려지거나 다른 중요한 2심이 내려질 게 있느냐 선고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사법 이 리스크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어쨌거나 간에 조기 대선에서는 털어낼 수 있단 말이거든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똘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공략해야 되는데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반 이재명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러기에는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서 또 탄핵 놓고서 찬성 반대, 어떻게 또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반사 이익을 거머쥐는 인물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는 있는 그런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가 10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데 이렇게 후보가 난립하는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로는 이럴수록 위축돼 있잖아요, 보수가. 그럼 또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미래, 내년에 지방선거가 되든 또는 후내년에 또 후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간에 향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존재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이런 무대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수들이 그래도 아마추어 시절에 좀 등장하는 무대가 어딥니까? 전국 노래자랑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야 그래도 거기서 좀 자기 존재감을 가져야 하거든요. 이찬원, 정동원, 임영웅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보셨어요? 직접 나오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나온 것도 안 보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별다른 예. 리뷰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나 존재감을 전국화하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광역단체장들은 그래, 내가 나가서 한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붙어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쌍권 지도부 네.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은 재신임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당대회 당권 도전하겠죠. 그러면은 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때로 전당대회가 뭐 7, 8을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그 영향력을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서려면 적어도 대선 무대에 내가 이름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은 뭐 상식이 되겠죠. 그 이제부터 가장 궁금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당심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1차 컷오프 국민의힘 3명 혹은 뭐 4명이 될 것 같아요. 추려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4인방 대체로 가장 유력하게 지지율이 나왔던 인물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문수 아니겠습니까? 네. 홍준표, 네. 또 오세훈, 네. 한동훈, 예. 뭐 이들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들 중에서는 뭐 이제 또 우선순위가 중요할 거예요. 당원들의 70%가 1차 이제 컷오프의 기준이 될 테고, 그다음에 네. 이제 본경선에서는 50%입니다. 그러면 결국 당원들의 마음을 잡는 사람들은 또 윤심과 무관한 사람은 아닐 테고, 그러면 이제 김문수, 또 뭐 홍준표 시장도 뭐 이런 이제 인사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등장할 수 있는 거론되는 후보들이 뭐 이철우 지사도 있고, 예. 또 류정복 시장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김태흠 충남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나경원, 윤상현, 또 안철수, 원희룡,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예. 나옵니다. 유승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재명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 후보를 내가 찍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이재명, 그것이 이제 이 보수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괄목한 좀 경쟁력을 여론 지지율이
다크호스처럼 나오는 후보들을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송 유튜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네, 예. 누구는 안 돼 이러면은 네. 또 막 아, 그럼요. 비통에 빠집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그러니까요. 없죠. 예, 예. 너무 누구 안 된다기보다는 주로 4인방이 부각되되 예. 나머지 다크호스에도 기회는 열려 있다. 지금 안철수 의원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예. 저만디에도 예. 나왔나요? 예. 네네. 그러면 네네. 돌풍, 이른바 돌풍, 낮은 지지율에서 경선을 거치면서 돌풍을 일으킬 후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이게 뭔가 좀 흥행을 하는 데는 이게 돌풍을 몰고 오는 그런 후보자가 있어야 또 이게 또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몰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뭔가 딱히 지금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는 않아요. 예.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예. 사실 제가 지금 해드릴 수도 있는데 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다 쏟아내면 또 버거워져요. 네, 그래서 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경선이 본격화되면 또 그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여기서 변치 않은 것 중에 바로 넘어가 버리시네요. 여기서 변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TK의 영향력이 결정적일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TK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TK는 두 가지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번 조기 대선의 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대 반 이재명 대표. 탄핵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TK의 정서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중에서 가장 잘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종찬 소장이죠. 그럼 바로 답이 예, 나오네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요, 전혀. 근데 지금 이 TK 정서는 두 가지입니다. 윤심까지도 포함하면서 깨지지 마라 이거예요. 윤심까지도 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TK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거든요. 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후보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요.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이 윤심을 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마음을 안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후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누굴까요? 그걸 여쭤본 건데요. 지금 답 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눈치 못 챘으면 네. 눈치 못 채겠습니다. 네. 못 채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중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른바 윤심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작용을 할까요? 작동 안 작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윤심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이건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윤심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투표를 하러 가는 보수층의 마음속에서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안 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지지하고 이걸 떠나서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끌어안는 후보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윤석열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질문이 윤심을 선을 그어야 되냐 말아야 돼. 선을 긋고 말고가 아니라 윤심은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야 한다. 알아야 되고 그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리가 가능하냐? 정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다. 그 사람은 국민의힘의 본선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야 이번에 또 크게 좀 눈에 띄는 게 여야 모두 대권 주자 가운데 대구 경북 출신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김문수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입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뭐 대구 다 대구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치권에 인물이 많은 거죠. 아, 제가 뭐 굳이 예. 경주배시라고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는
뭐 이걸 뭐 대구 경북에 대한 찬양가로 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 예, 예, 예.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핵을 걷는 순간순간마다 대구 경북의 인물들이 많았죠. 예. 네. 전한길 네. 어디 출신입니까? 네, 전한길 씨는 예. 대구 TK 출신이잖아요. 예. 정치인으로 보기엔 좀 아니 그러니까 예, 어디 예. 출신인지는 예, 모르겠어요. 예. 황상현 네, 어느 네, 방송에 알겠습니다. 아저씨. 예. 네. 그래서 제가 예. 드리는 말씀은 그게 하나 있을 때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는 더 큰 이유는 여기에 있겠죠. 일단 이번에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주요 거점이 되는 곳이 역시 TK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주로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호남 아니면은 PK 지역이 거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물의 거점. 네, 네. 문재인, 노무현 그랬죠. 네,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본관을 극도로 확대해 온 겁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됐고 유력 대선 후보가 예.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와 맞서는 사람들도 그래 그러면 그래 나도 TK 나하고 뭐 나랑 맞대결하자 이런 구도가 또 만들어져요. 예. 일종의 지역 내에서 음. 정치인 간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이철우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말 그대로 좀 더 TK적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경우가 더 중요할 겁니다. TK 출신들이 지금 많죠 벌써 여러 명인데 심지어는 뭐 윤상현 의원도 뭐 외관가가 예, 예. TK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현실적으로 경선에 나섰을 때 당원 숫자가 많은 곳이 또 TK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다른 출신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거점을 가지고서 대선 불씨를 당길 만한 인물들이 이 노릴 수 있는 출신 지역이 주로 TK 출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명쾌한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개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뭐 여야의 원로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점상으로도 무르익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논의 시간도 그렇고 이제까지 논의 오래 해왔지만 사실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60일 남은 상황 속에서 이 화두를 갖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네, 제가 결정- 늘 표면적이죠. 결정적인 이유는 네. 아시는군요. 네. 결정적인 이유는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반대예요. 네, 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도 성의껏 준비해서 네, 개헌을 내놨던 저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네. 왜냐하면 시간 많으면 개헌 뭐 그것도 됩니까? 아니죠.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것도 아니죠. 저는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은 안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지금 몇 명의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의 때에 올랐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또 여소야대가 되면 국회는 또 의회 권력 줄 탄핵시키죠. 줄 특검시키죠.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개헌은 맞습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겠습니까? 국회에 그 많은 예산 국회에 예산 기획 전화 관련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안들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을까요? 뭐 특위도 여러 번 했고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특위가 가동.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정말 정치권에 제가 제안됩니다. 이 배추도사가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저는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만 동의하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물론 강범위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유력 대선 후보에게 더 자신감 있게 개헌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걸 모아서 정말 긴밀하게 정말 가성비 있게 시간 가성비 있게 협의를 해서 좀 꺼내놓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TBC 스튜디오에 나와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